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21년 차 아나운서이자 이제 갓 2권의 책을 낸 새내기 작가 김준호입니다. 삶의 한 절반 정도는 말을 해서 먹고 살았는데 누구보다도 말의 무게를 무겁게 받들고 살았어야 되는데 저는 그렇게 해왔는가라는 의문이 최근 들어서 들더라고요. 우린 아마 소통의 단절 아니면은 SNS와 IT 휴대폰, 노트북 이런 것들에 잠식된 삶을 살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요즘 사람들은 말하기를 어려워하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하면 싫어하지 않을까? MZ는 이런 표현하면 꼰대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이렇게 자기 검열을 하게 되는데 아마 일상에서 많은 분들이 세대 차이 혹은 나이 차이 아니면 직업 간의 차이 이런 차이 때문에 말하는 것이 좀 조심스러운 시대가 되지 않았나? 저 역시 그렇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친구들을 만나면 요즘 MZ로 대변되는 세대들의 뒷담화가 사실 많죠. 젊은 세대들이 사회생활에 진입하면서 직장 내 세대 차이는 점점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건 흔히 말하는 텃세 때문입니다. 텃세는 계절과 관계없이 거주지를 옮기지 않는 터를 잡고 살아가는 새를 말합니다. 사회에서는 조직의 기존 구성원들이 텃세인 셈이죠. 엄밀히는 텃세가 텃세를 부린다라고 표현하는 게 바를 겁니다. 텃세의 반대말은 철새겠죠. 보통 십수년을 함께 일한 구성원들 간에는 서로의 적당한 거리와 관계가 정립된 상태입니다. 여느 집단에서든 새 인물이 들어오면 기존 구조에 균열이 생기고 자연스럽게 조정이 불가피해지죠. 요람을 흔드는 낯선 손이 등장한 셈입니다. 더구나 나이차가 많이 나는 신입사원들을 맞으면 혼란은 더 가중되는데요. 답답한 마음에 오래 함께한 후배를 앞에 두고 저도 모르게 한탄이 새어나왔습니다. 잔소리하고 싶지 않은데 흡사 꼰대가 돼가는 것 같아서 우리도 신입 때 저랬을까? 우리나라만의 갈등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일관된 나름의 분석이 있는데요. 어느 세대보다 자존감의 중요성을 강하게 주입받은 세대라는 점입니다. 그런데 사회에 나오면 그 자존감을 충족시켜줄 여건이 되지 못합니다. 일단 원하는 수준의 일자리를 찾으려면 수없이 낙방해도 쉽지 않습니다. 어렵게 직장을 잡았지만 일을 배우려면 시간이 필요한데 이 조직에서는 이렇게 말하곤 하죠. 명문대 나오면 뭐해? 이렇게 간단한 업무도 처리 못하는데 당장 수년에서 수십 년 일한 자신들만큼 못한다는 타박이 돌아오는 거죠. 결국 첫 직장을 1년 이내 떠나는 비율이 높다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그들은 대부분의 이유가 관계의 문제와 비전의 부재라고 말하곤 하는데요. 말 그대로 철새의 삶이 시작되는 것이죠. 마치 모든 신입사원들을 철새에 비유한 것 같아 오해를 살 수도 있겠는데요. 그럼에도 우리는 주의 깊게 텃세와 철새가 공존할 단서를 찾아야 되겠죠. 그래야 새로운 구성원도 정착해서 텃세의 삶을 시작할 수 있을 테니 말이죠. 제가 군 생활을 할 당시 하루는 이런 대화가 오갔습니다. K1병, 지금 뭐 하고 있나? 제가 이렇게 물었죠. 잘 못 들었지 말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다시 제가 묻습니다. 다들 뒷정리하느라 바쁜데 여기서 뭐 하냐고. 그랬더니 잘 못 들었지 말입니다. 이 대규모 부대 행사를 마치고 뒤풀이 회식을 한 직후였는데요. 병장 4호봉의 내무반장을 맡고 있던 저는 일반적으로는 부대 잡일에서 빠져도 되는 속된 말로 짬밥이 찬 상태였습니다. 다들 설거지며 청소로 바쁜데 유독 짬도 안 되는 그 녀석만 내무반에서 벤치프레스를 하고 있으니까 어처구니가 없었죠. 이등병으로 자대 배치를 받은 첫날부터 느릿느릿한 동작하며 제 눈엔 상황에 맞지 않은 행동들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상병이었던 한 친구도 비슷하게 느꼈는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문관 하나 왔구만. 고문관 하나 왔구만. 전형적인 군대 은어인데요. 미 군정시대에 파견온 미군 고문관들이 한국말을 몰라 헤매던 모습에서 유래됐습니다. 이후 어수룩하게 행동하는 사람을 놀림조로 이르는 말이 됐는데요.
군에서는 보통 상대의 말을 잘 못 알아듣고 시키는 일을 제대로 해내지 못하는 병사를 지칭했습니다. 그런데 제주에서 온 그 녀석은 사실 고문관이 될 정도로 어수룩하지 않았습니다. 순하고 점잖은 구석이 있었을 뿐 이해도가 떨어지지도 않았습니다. 문제는 팔도에서 모인 다른 전우들에게 있었습니다. 아마도 위계가 형성된 조직사회의 극단적 단면을 보여주는 곳이 예전의 군대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위계가 분명한 군에서 소위 친절하게 설명하는 사람이 있을 리 없었습니다. 일방적으로 상대에게 발사된 언어들은 소통과는 애당초 거리가 멀었던 셈이죠. 피드백이 있을 리 만무했고 많은 청년들이 그런 상황을 부조리하다고 느꼈을 겁니다.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이라는 책 제목처럼 제가 그때 조금 더 현명했더라면 그 친구가 고문관이라는 오명을 쓰고 겉도는 일을 막을 수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후 사회생활에서 비슷한 상황을 반복하며 전 3가지 원칙을 가지게 됐습니다. 무리 없이 대화를 시작하는 3가지 규칙 정도라고 할까요? 첫째, 상대의 말이 틀렸다는 전제로 대화를 시작하지 말라. 소통과 뗄 수 없는 것이 관계인데요. 인간의 자기 중심성은 나이가 들어서도 마음속 깊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이는 곧 내가 하는 말을 나의 정체성과 동일시한다는 것인데요. 그렇기에 상대의 말을 부정하고 시작하는 대화는 이미 벽을 세우고 소통을 하겠다고 나서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더구나 위계가 설정된 관계에서 더 극대화되는데요. 윗사람은 자기 말이 답이라고 고집할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아랫사람은 의견이 부정당했을 때 자존감에 상처를 받을 수도 있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후배가 말합니다. 팀장님, 지난 협력 사건에 대해서는 저희 쪽 손해가 너무 커서 재고해보는 게 어떨까 합니다. 뭐라고요? 그게 얼마나 큰 건인데 김 대리가 결정해요? 제정신이에요? 어떤가요?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흔히 있는 대화일 겁니다. 이렇게 말해보면 어떨까요? 김 대리가 무슨 말 하는지 알겠는데 그래도 우리 회사 입장에선 제법 큰 건이라 손해를 최소화할 방안을 우선 찾아보고 다시 얘기합시다. 둘째, 평소 말의 속도와 억양 그리고 말투를 유지하라. 보통 우리의 말은 언어적 측면과 비언어적 측면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언어적 측면은 단어 그대로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의 내용적 요소입니다. 비언어적 측면은 외모가 주는 인상, 그리고 말의 억양이나 속도, 목소리가 좋고 나쁨, 방언의 사용 유무 등 준 언어로 구성이 되는데요. 여기서 이야기할 부분은 패러랭귀지라고 부르는 준 언어입니다. 이 사람들은 흥분하면 어떻게 되나요? 말이 빨라지고 억양이 강해지죠. 말의 자체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럼 이미 자신이 감정적이라는 걸 들키고 마는 거죠. 협상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일상 대화에서도 또 다른 소통의 노이즈가 되고 맙니다. 침착해 라고 말하는 데는 이런 나름의 의미가 담긴 것입니다. 평소에 말 속도와 억양 그리고 깊은 호흡을 감정적 동요가 있을 때 더 신경 써야 하는 이유입니다. 셋째, 팩트에 앞서 먼저 관계에 초점을 맞춰라. 저 이번 역에 내려요. 라고 하는 작업기는 현실에서는 이루기 힘든 판타지일 뿐입니다. 여성은 이렇게 생각할 확률이 높습니다. 뭐래? 우리가 언제 봤다고? 처음 보는 사이만 그런 게 아닙니다. 사회생활에서 마주하는 사람은 어떨까요? 통상 내용과 관계에서 남성은 사실과 내용에 집중하는 경향을, 여성은 관계를 중시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별과 상관없이 이런 말을 자주 하곤 하죠. 어쩜 우리 사이에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팀장님은 어떻게 그래? 내가 그간 어떻게 대해드렸는데 서운하게. 일방적 사실과 팩트를 전달하는 데 집중한 대화가 빚은 결과입니다. 어떠신가요? 물론 모든 인간관계와 상황에 적용할 화법이나 화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나름의 기준을 형성하는 데는 도움이 되겠죠. 다시 텃세와 철새 이야기로 돌아와 보죠. 언어는 기본적으로 그것을 공유하는 집단의 약속인 셈이죠. 기존 구성원들은 그들이 함께한 시간과 공간, 그리고 그 안에 형성된 문화를 통해 공유된 일종의 약속이 있습니다. 혹여라도 이제 회식이 있어 한잔 하자 할 때 오늘 소주 한잔 할까? 이렇게 하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움찔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개 오늘 하이볼 한잔 할까? 그럼 좀 표정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만큼 요즘 세대들이 좋아하는 언어 그리고 좋아하는 문화를 조금은 알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선이 그러니까 텃세일 수도 있는 선배들은 자신의 언어를 강요하지 않는 것입니다. 같은 논리로 따르는 이 그러니까 철새일지도 모를 신입사원들은 선배들의 언어를 존중해 주는 것이죠.
그렇게 서로 간의 새로운 약속을 구성해 가는 것, 여기에 필요한 것은 시간, 그리고 상호 간의 존중입니다. 세대 간의 갈등은 하루아침에 간단히 해결될 문제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노력해야 할 이유는 분명한데요. 조화 없이는 단절과 방황의 공전만이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보통 우리는 관계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상황귀인을 하고 싶어 합니다. 상황귀인이란 원인을 나 이외의 외부에서 찾는 걸 말합니다. 난 가만히 있었는데 선배가 무리한 업무를 시켰어. 혹은 할 일이 더 많은데 자기 생각해서 줄여줬더니 그것도 제대로 못하잖아. 라고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우리는 왜 이 일을 하는가? 나는 후배와 어떤 사이가 되고 싶은가? 내가 선배에게 존중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는 것이죠. 존경받는 선배가 되고 싶으시죠? 사랑받는 후배가 되고 싶으시죠? 그럼 시시콜콜 따질 필요가 있을까요? 우리가 부모에게 혹은 자식들에게 그러지 않죠. 또한 사랑하는 연인에게 따지고 들어봐야 후회만 돌아옵니다. 오늘의 한 줄 리뷰는 철새와 텃새가 모두 새겨들어야 할 커뮤니케이션 전문가 샘 혼의 말로 대신하겠습니다. 당신이 옳다는 마음을 넘어서라.